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기 계획, 경영 계획,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 중단기 빼고 경영 계획 파트에서 전략 기획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묶여가지고 사업 계획 파트입니다. 그죠? 그게 경영 계획 파트가 가장 첫 번째 메인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뒷부분들은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좀 중요성을 가진 업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성과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있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각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인사 파트에서 하지만 그 개인이 아니고 각 팀이나 조직, 본부, 사업부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한다. 경영기획 파트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부에 대한 평가, 이거 팀에 대한 평가는 결국 뭐가 하고 있겠냐면 성과급 하고 연계되는 거고요, 실제. 그 다음에 뒤쪽에 인사 파트에서는 하는 평가는 개인별 평가이기 때문에 그 개인별 평가는 연봉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영기획 파트에서 조직을 평가하고 인사 파트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분석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성과 지표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에 연관되는 전략에 관련된 지표들이 있고요. 아니면 각 본부에 대한 지표도 있고, 아니면 팀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의 달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차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팀에 올해는 인사팀이 제일 잘했어.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는 거죠, 실제. 근데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거 대부분이 그게 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 툴이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 가져 KPI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BSC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략 파트에서 풀는데 이런 내부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각 회사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만 경영계획 파트에 들어가실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문 자료를 안 찾아보더라도 네이버나 이런 각종 검색사 할 때 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본 개념은 좀 숙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본부 또는 팀, 사업부, 또 어때 사업부가 있는데는 사업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가는 겁니다. 보상까지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과 경영 파트에서 또 하나는 신규 사업성 검토나 타단성, 새로운 사업이나 이 타단성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M&A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 경영이 팀이나 조직을 평가, 사업부를 평가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산 기획과 관리는 엄밀해서 경영계획 앞에 나왔던 사업계획과 연관되는 건데 각각의 예산을 기획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실제 보면 정부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외에는 못 쓰게 하는 것처럼 기획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짜면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각 팀별로 얼마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 한도를 정해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한도뿐만 아니고 써야 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고 사업계획상에서 사업계획하다 보면 실제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사업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나 그걸 초월한다면 별도로 기획팀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위임 전결과 관계없이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평가를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평소 때 각종 예산을 받으려면 기획팀에 쫓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팀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있다는 거, 실제.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실적 관리 또는 예산에 대한 한도 관리,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을 경영기획 파트에서 한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면 업적 평가는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뭐 이거는 하나의 회사의 뭐 전략 과제에 대한 평가도 있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고 일상 업무 그다음에 혁신 활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평가 시스템은 일단 취업준비생에서는 좀 알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이 이런 거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돼서 목표에 대한 실제 목표 수준을 대고 평가 등급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객관화,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가급적 배제되게끔 요즘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 해당 부서라든지 해당 팀들은 목표를 낮춰야지만 이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획 파트는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좀 낮게 쉽게 주고 어떤 부서는 좀 어렵게 주고 이러면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기획 파트가 각각의 파트를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전결권이라는 것은 실제 보면 예산을 실제 기획할 때 이거는 각 회사별로 다 있습니다. 위임 전결하고 연계됐듯이 어느 전에 금액이 만약에 금액이 500만 원 넘을 때는 무조건 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접대비도 한도가 10만 원일 때는 팀장 해도 되고 50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정해 놨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실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 보면 사업계획상에서 만약에 벗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 임의로 부사장까지 받아와라 아니면 대표이사까지 받아와라고 다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기준. 그다음에 이제 예산 그런 거 이외에 이제 기획에서 많은 게 경영 개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각각의 현업 부서다 보니까 각각의 본인들이 하는 역할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엄밀해서 기획 파트에서 그걸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활동을 합니다. 실제 재무적인 개선뿐만 아니고 원가 관리, 목표, 그다음에 부가가치라든지 실패 코스트뿐만 아니고 대내부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획에서 다 관여한다는 거죠. 실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 기획이 가장 엄밀해서 요즘에 얘기하면 융합형 인재가 기획입니다. 실제. 다른 업무 성격을 다 알아기 때문에 기획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더 많은 지식이하고 많이 조금 더 똑똑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좀 웃기는 소리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받아가지고 신입사원 교육 1등 하는 친구는 경영기획 파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타 활동은 평소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회의체 관리입니다, 회의체 관리. 이 회의체 관리는 뭐냐면 실제 아까 사업 계획을 짜놨는데 경영 계획을 짜놨는데 그게 대해서 그냥 1년 내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걸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회의. 목표에 대한 점검하는 회의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점검 회의를 경영기획 파트에서 한다는 거죠. 모든 그래서 대부분이 팀장 회의라든지 본부장 회의, 임원 회의, 이런 사업부장 회의 이런 것들을 경영기획 파트에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에서 일주일에 계속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회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회의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이것들을 당연히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체 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파워포인트를 많이 쓴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지만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지시사항을 관리한다든지 별도로 이거는 특별한 회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영자가 오다를 내는 거에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위임전결 구정입니다. 위임전결은 업무부장 관리를 인사 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기획 파트에서 많이 합니다. 위임전결은 뭐냐면 아까 외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디까지를 결제받으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업이나 다른 쪽에서는 좋은 거는 이걸 낮춰놓는 게 좋겠죠. 팀장 해놓으면 실제 결제받기도 쉽기 때문인데 그 업무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서 이걸 팀장 이거는 팀장이 책임 못 지니까 본부장 사업부장을 정해놓은 것들이 실제 위임전결이고요. 업무부장은 뭐냐면 실제 보면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직무들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국가는 실제 인사팀이 아니고 저쪽에서 해. 이런 것도 업무부장을 정하는 거죠, 실제. 총무에서도 실제 보면 이거는 뭐 엄밀해서 차량 관리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른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그러면 이 위임전결에서 그래 좋아. 그럼 차량 관리는 인사 쪽에서 해. 그러면 이게 인사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파트에 고유 역량이 있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직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기획 파트에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획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거, 일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가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의체 관리는 특정 회사인데 실제 보면 주간회의, 업적평가회의, 경영성과회의, 임원회의 이런 식으로 구분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일상적인 지표를 관리하는 거고요. 업적평가는 우리가 약간 전략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회의는 실제 뭐냐면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 행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서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 회의체 관리는 전부 경영기획 파트에서 진행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는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업무도 많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영기획 파트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려면 이 경영기획 파트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요. 이제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내가 경영기획 파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NCS에 보면 실제 보면 다양한 역량들을 정해놓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만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왜? 다양한 역량, 많은 역량을 가졌으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기본 역량으로 했지만 실제 소위 말해서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 경영계획 파트에서는 이거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만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리더십 이런 거 가져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속에서는 물론 자료 수집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분석입니다. 분석력은 뭐냐면 실제 다양한 경영 기획을 할 때 환경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분석,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금리가 이렇습니다. 유가가 이렇습니다. 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나 유가, 금리, 경제 성장률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철강 산업에 대한 원자력, 철광석에 대한 원자력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회사에 관계 없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와서 돈가,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회사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구리 가격이 다른 데를 영향을 줘서 우리 부품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 대한 영향까지 알 수 있는 것도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력에서는 크게는 환경에 대한 분석, 글로벌 거시시장, 시장 환경의 분석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 우리 회사가 속하는 산업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전망, 경쟁자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 이 당사, B 회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부에도 내부 우리 조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의 내부 업무에 대한 분석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 당연히 전략적 사고는 아까 얘기했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최적에 대한 그걸 가져가는 게 경영계획의 원래 정의해보면 그런 게 있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다양한 기업의 자원 중에서 그걸 선택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선택과 집중하느냐를 보는 게 기획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전략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대안들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행계획안 단계별 실행안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뭐가 있으면 실행계획안 단계별 실행안에서는 실제 이 회사 전체의 A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생산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품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왜? 실행계획은 각각의 전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업부라든지 팀에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계속 협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획에서는 사장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다를 내리고 그걸 지시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현업 부서나 그쪽에서는 자꾸 피한다는 거죠, 실제. 왜?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무조건 양보만 하면 회사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 각종의 이런 분석력 기초로 실제 10개를 해야 되는데 엄밀히 와서 실제 8개만 하려고 그러면 실제 12개 할 수 있는데 왜 10개 할 수 있습니까? 왜 8개 하려고 합니까? 실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런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가장 네 번째는 좀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게 회의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로서 부서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실제 회의 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당장 회의 자료가 안 오는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친화력뿐만 아니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지만 이게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각각 분석력 속에 들어가는 거고 기타 영역은 조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계속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조직 내에 다양한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경영기획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도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지 결정 능력도 기획에서는 의미를 가지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 재무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회계나 원가 개념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계 파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원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건 조금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핵심적인 직무 영역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
경영기획 담당자가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했듯이 회의체도 대부분의 발표자가 팀장이고 본부장이기 때문에 기획 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된다는 걸,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나 관리 추진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그 능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 그럼 뭐냐면 지식, 뭐가 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오해를 하는데, 단순히 전공자만 우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교과목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했다든지 독학을 했다든지 여기에 연관되는 자격증을 공부했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필요 지식이 기업 내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내부에. 그래서 경영학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학 전반에서 단순히 경영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경영학 전반에서 세부적인 강론까지 각각의 파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경영 지원 파트, 마케팅, 생산, 품질, 연구개발, 고객이 실제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경영학 원론 수준이 아니고 강론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영학과 유사한 게 행정학이라는데, 행정학이 엄밀해서 고객이나 마케팅만 제외, 생산 이런 거 빼고는 행정학과 약간 비슷해요. 이거는 뭐냐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역사가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경영학은 기업을 경영, 사기업을 경영하고, 행정학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기관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유사성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 아까 했듯이 재무기획 파트는 실제 보면 우리의 관리회계라든지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것들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실제 매출에서 기본적인 재정원가가 얼마를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기타 재경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 갑자기 재경비가 많이 늘었는지, 왜 갑자기 재정원가에 의해서 부품 가격이 왜 늘었는지, 이런 걸, 아니 가공비가 왜 늘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나 관리회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재무제표 해석이나 손익분석이라든지 통계, 이런 회계, 그 다음에 재무, 통계자료 분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은 조금 듣거나 본인이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의 중요성은 떨어지만 경제학적 지식, 것이나 미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 이건 가장 핵심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 단순히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 석유 유가가 지금 30달러 밑으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지식은 뭐 경영 진단이라든지 분석, 또 M&A를 많이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M&A 이론까지 좀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타당성 분석은 자주 합니다. 실제 신규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제품, 신규 사업을 들어갈 때는 이 투자 및 타당성 분석을 각 파트에서도 하지만 경영비 파트에서 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론적인 지식들이 조금은 신입사원들이 하기는 약간은 힘든 부분들이 약간은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그래서 관련 자격증은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건데, 경영기획 파트는 엄밀해서 관련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얘기했듯이 이 경영기획 파트뿐만 아니고 경영 지원 파트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회계나 뭐 재무는 당연히 있겠고 나머지는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되는 관련 자격증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관련 자격증은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 정도로만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도움은, 이건 절대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이런 자격증이 좋고, 그 다음에 환경 테스트나 매경 테스트를 왜 언급했냐면, 이거는 엄밀해서 다양한 기본적인 경제라든지 이런 지식들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쳐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격증은 재무나 회계 관련 자격증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근데 뭐 전산회계는 좀 애매하고 재무회계 쪽이나 이런 자격증은 괜찮다는 거. 근데 저것도 절대적으로 따야 된다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나 문서 관리라든지 뭐 ERP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단, 이런 자격증은 엄밀해서 이제
경영계획 파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걸 4학년 돼서 딴다는 거는 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3학년 때까지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천천히 따보겠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데는 따도 좋은 자격증이지만 4학년 때 이걸 따겠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 준비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그리고 경영계획 파트는 절대적인 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 많은 준비를 4학년 때 하는 거는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기획 파트의 채용 전망은 어떨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직무 특성상 이제 채용 형태가 약간씩 다른데